저는 그래서 사실 국힘 망했다고 봐요. 룰을 조정하면 뭐 할 겁니까? 룰을 어떻게 조정할 건데요? 여론조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지금 저 조사요. 지금 방송 3사가 나온 조사 여론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김문수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상황이면 진짜 나와주면 땡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나와주면 땡큐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바로 옆에서 망했다고 하니 김문수 장관이 잘할 수도 있지. 국민의힘 어쩔 선거 수가 많잖아요 없잖아. 지금. 어쩔 수가 에이 없고. 공은아 가처분 이겨라. 에이. 에라이 정말. 어떻게 옆에서 그 망했다는 말을 진짜 합니까? 방송 잘하네. 진짜. 아니 근데 말문이 진짜 막히죠. 아니, 토픽 2. 김문수 불씨 오히려 커졌다. 사실은 우리 계속했던 얘기들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 지지율 흐름은 앞으로는 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찻잔속 태풍 아닐까 뭐 이렇게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아까 봤던 여론조사 보시면은 네 KBS 14, SBS가 15 그리고 MBC에서는 17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여권 주자들 7, 6, 5 막 한참 더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김문수 지사 장관의 어떤 지지율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선 룰을 네. 전 손대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저 김문수 후보로 간다고 하면 전 필패일 것 같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근데 국민의힘 분들이 만약에 김문수 카드로 그냥 돌파해야겠다. 이 윤석열의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이 이기 정부를 우리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할 경우에 당파적으로 보면 민주당에는 너무 땡큐예요. 너무 땡큐죠. 근데 상식적으로 저분이 지금은 이른바 과표집되고 있는 보수층의 어떤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진짜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역선택 조항을 뺀다든지 아니면 당원 선택보다는 여론조사를 더 넣는다든지 이런 룰을 넣을 수 근데 있다는 거예요. 대선 경선 조항을 이제 와서 바꾸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유구한 역사가 있거든요. 5대 5로 한다. 그리고 5대 5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 50, 국민 여론 50은 그걸 건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를테면 역선택 조항 질문 같은 걸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약간 세부적으로 변경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국민 여론 조사할 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 건 이제 일반적 상식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오히려 지난 대선 경선 때는 거의 안 들어가 있었고 대선 경선 때 이번에는 오히려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현상이 깜짝 현상은 아닌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의 상식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두각을 나타낸 현상인데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저걸 냉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에이 그래도 김문수는 안 돼. 김문수 되면 무조건 민주당 좋아. 이거는 그냥 자신의 어떤 기존 선입견만 가지고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른 거보다 김문수 장관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하라 할 때 사과 안 한 거. 그러니까 지금 괴멸 위기에 몰린 보수 지지층은 그런 당당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보수의 다른 주자들이 민주당이나 야권을 대상으로 그런 당당한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김문수 장관의 본선 경쟁력 여부를 떠나서 저 현상은 저는 상당히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김문수 장관이 아직 선언도 안 했고 대통령 탄핵 인용 전이라 대통령 돌아오시는 게 먼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경기도 지사 선거 때 유시민을 꺾었던 사람이에요. 선거의 달인이에요.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부천에서만 내리 국회의원 3번인가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만약 진짜 본인이 결심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어떤 포텐셜을 보여줄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이제는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력한 플레이어로 인식을 해야 되고 당내 분위기도 기존에는 원내 세력 그 누구도 김문수 장관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3주 한 달째 나머지 사람들이랑 더블 스코어 내는 조사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김 장관님이랑 밥 한번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스멀스멀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율이 깡패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국회의원들이 오더한다고 당원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당히 주요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는 이제 언론에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다룰 때는 됐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한 싶습니다. 3주 전쯤에 김문수 장관 얘기할 때는 웃었어요. 김문수라니 하고 웃었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랑은 좀 달라진 것 같고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장희찬 최근 혹시 김문수 쪽에서 뭐 이렇게 콜링이랄까 이런 거
안 받았어요? 아니 지금 김문수 장관 쪽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럼 김문수 장관의 입장은 조기 윤석열이 대선 돌아와야지.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아니, 저 선거 지지율에 끝나야 네, 된다. 저 지지율의 99%는 대통령 지지층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김문수 장관 가까운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섣부르게 뭐 캠프 차리고 막 난리치는 건 한동훈 전 대표 쪽이고 김문수 장관 측은 오히려 절제하면 절제하고 조기 대선 프레임을 거부할수록 보수 지정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거망동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시하면서도 살짝씩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건 얘기 아마 들려서. 주변일 거예요. 맞아요, 주변. 맞아요. 네.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 근데 아무튼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를테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뭐 이제 물러난 이후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내 조직이나 세력이 전혀 없었는데 지지율 높으니까 막 처음 이제 등장할 때 다 화환 가고 다 직접 가시고 그랬잖아요. 30명 의원들 가고 막. 네. 네. 그런 상황이 혹시나 또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국힘 망했다고 봐요. 아. 예, 아니 진짜로. 왜냐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룰을 조정하기도 어려워요. 네. 룰을 조정하기도 어렵고 룰을 조정하면 뭐 할 겁니까? 룰을 어떻게 조정할 건데요? 여론조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지금 저 조사요. 지금 방송 3사가 나온 조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론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나오면 여론조사를 늘린다고 해서 김문수가 떨어질 수도 없고 당원들을 늘린다고 해서 김문수가 떨어질 수도 없어요. 김문수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상수야, 상황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나와주면 땡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나와주면 땡큐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해봤는데 없고. 바로 옆에서 망했다고 하니 김문수 장관이 잘할 수도 아니, 있지. 국민의힘 어쩔 소속 수가 아니잖아요 없잖아. 지금. 어쩔 수가. 에이 그리고 허은아 가처분 이겨라. 에이. 에라이 정말. 네, 진짜 이때까지 얼마나 개혁신당 편을 들어줬는데 기인이 형 왔을 때. 고난 소송까지 버텨라. 허은아 가처분 이겨라. 조대원 화이팅. 에이 정말. 어떻게 옆에서 그 망했다는 말을 진짜 합니까? 방송 잘하네. 진짜. 아니 근데 말문이 진짜 막히죠. 아니. 근데 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똑같은 될지. 김문수를 놓고 예. 진짜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등을 보고 우리는 앞을 보고 이게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김문수인데 예. 이렇게 서로 보는 거야. 아니야. 내 국힘 내부에서도. 근데 옆모습은 어때? 얘기 좀. 야, 아 옆모습. 아니 나는 솔직히 옆모습. 난 솔직히 내부를 알아요. 아까 그 경기도지사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유시민 그 경기도지사 후보 그 당시 통합 후보였거든요. 야권에. 그때 김문수 지사가 이길 때 제가 그 캠프원이었어요. 저는 거기 있었어요. 김문수 캠프 그래요? 네, 오. 나 핵심 김문수 캠프.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김문수하고 지금 김문수하고 너무 달라요. 그때 김문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함부로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본인께서 노동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노동부에 오셔가지고 경산호 위원장과 노동부 장관을 하시면서 노조와의 관계를 맺고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만 본다 하더라도 본인이 운동할 때 생각했던 노동자와 지금 본인이 대하는 노동자가 너무 달라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걸 느낄 정도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문수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김문수를 꼽는다? 그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김문수 지사가 서울시장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완전히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던 때 나왔어요. 사실상 패전 처리 투수나 다름없게. 근데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날에 국힘에서 공천 관련해서 정말 공정하게 칼날을 한번 휘두르면서 정치적 쇄신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신들이 필요할 때 써먹었던 사람을 패전 처리 투수로 그냥 내보내? 저는 거기서 사실 국힘의 잔인함을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상 대권을 가져가기가 어려웠다는 거. 김문수 후보로는 절대 이번 대선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또 패전 처리로 또 내보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 아예 대선을 포기하는 건가? 이 정도까지라고요. 안쪽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뭐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딱 다 사과할 때 본인은 안 한다. 이걸 당당함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뻔뻔함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먹힐까? 저는 그래서 사실상 룰을 바꾼다고 해서 나오기도 이렇게 제낄 수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여론이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요 고민은- 김문수가 나오면 정말 땡큐다. 근데 요 우리 입장에선 고민은 좋다. 좀 해봐야 네. 되는 게 결국에는 뭐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대선에서는 이제 스윙보터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하냐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장관의 보수 결집 가능성 높게 보지만 중도 확장이 좀 약점이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의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정말 상식적인 국민들이 지지하기 너무나 어려운 인물이라면
어떻게 보면 맞불. 맞불로 갔을 때 양당의 지지층 총 결집하고 김문수 장관이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있는 행보 플러스 과거 경기도 지사 시절 소위 말하는 리즈 시절의 어떤 정치적 감이나 메시지 등을 회복한다면 그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가정했을 때는 오히려 그래도 소구력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오. 기가 꺾인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탄핵 가결이 돼서 조기 대선이 온다면 보수 지지층들이 그냥 투표할 마음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일단 급선무가 이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거라면 그리고 거기에 상대가 중도층이 도저히 좋아하기 힘든 이재명 대표라면 저는 김문수 장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향후의 전개가 바뀔 수도 있다. 상성이 맞는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보수 진영의 후보자들은 본 게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이야 이제 아무리 김경수, 김종현이 나와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20유제 나와도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될 거라는 확률이 99%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탄핵 재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3월에 나올지 4월에 나올지 인용일지 기각일지 보고 나서 각각의 출마 선언 여부 등을 봐야 돼서 지금은 뭐 구체적인 논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주목하고 분석해야 될 대상이 된 건 분명하다. 김문수 장관. 이게 그 20, 30대가 사실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를 찍느냐가 대선에서 이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들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 뭐 괜히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김문수 후보가 되시면요. 나 김문수인데 짤만 돌아도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지금 20, 30대가 새로이님도 김문수인데가 웬말 이런 나 말씀. 김문수인데 네. 이것만 돌아도 그리고 지하철에서 저기 뭐야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그 영상만 다시 돌아도 20, 30대한테 거부감이 너무 셀 거라는 지하철에 거예요. 그런 영상. 예, 여기 9호선 국회의사당 옆에서 역에서 이제 그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싸우는 영상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저는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순간 정말 국힘은 어렵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은 김문수 후보랑은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누구와도 단일화는 안 해요. 이거는 왜, 제가 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이준석 저기 뭐야 전 대표가 아직 후보가 확정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여기서 99% 아니에요? 100% 아니야 우리 99.99%로 해줘요. 100%는 아니에요. 대항마 근데 하원하 대표 김성열이 이길 수 있다. 무슨 출마하세요? 무슨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왕 출마 선언 여기서 해주세요. 지금에서 단독.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나왔을 때 양쪽에 진짜 이재명 있고 김문수 있으면요 저희는 정말 땡큐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누가 더 나쁘냐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저희는 다른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나와주면 고맙지만 굉장히 어려우실 거다라는 말씀. 기가 막힌 전략이 댓글에서 하나 왜요? 나왔어요. 뭐요? 홍길동님 나 도지사입니다 하면서 도지코인 사면 2030 지지율한테 먹힌다. 기가 막혀. 홍길동님 커피 한 잔. 저분 영입해야 돼. 저분 영입해야 돼. 커피 한 잔. 삽니다. 야. 도지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오세훈 시장 보궐 나올 때도 본인에 대한 불리한 어떤 이슈들을 밈으로 그때 이준석 의원이 뉴미디어 본부장하면서 승화를 많이 시켰는데 맞아요. 네. 김문수 장관도 사실은 그 나 도지사인데 김문수인데 그것도 억울한 그게 있거든요.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리고 다른 사적인 리스크나 이분이 적어도 도덕적인 문제는 없어요. 되게 청렴하기론 정평이 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리스크가 그거 하나인데 근데 저런 식으로 약간 어떤 미화시키면 진짜로 승화를 네. 시키는 방식. 네. 농담이 아니고. 저봐 김문수인데 하느니 차라리 장해찬을 출마시키려잖아. 그것도 제가 나쁘지 아니라 않을 것 여기서 같은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나이도 안 되고 돈도 없습니다. 아직 나이가 안 되시는군요. 네, 그럼요. 네. 그러네. 근데 저는 오늘 재밌는 게 이기인 최고는 옛 구 윤석열 대변인 출신. 그리고 김성열 대변인님은 김문수 캠프원 출신. 너무 재밌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건 약간 쇼츠로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무튼 그러게. 더 재밌는. 진짜 현장에 오래 계셨네요. 2년이 그러면. 네, 오래 있었어요. 2년이 진짜. 다시 본론으로 잠깐 돌아오면 여권 얘기로 이게 김문수 장관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뒤에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시장까지 쭉쭉쭉 이제 물론 10% 미만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도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문수 그 장관의 뭐랄까 활약 혹은 이런 질주를 보면서 이분들은 좀 속이 타지 않을까. 이를테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집권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산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굳이 올리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약간 전과 다른 보수의 좀 이제 지지에 소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 걸 보면은 이분들도 좀 착잡할 것 같은데
이들의 좀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김문수 장관 되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매일 저희 매주 집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김문수가 돼야지 나라가 산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시겠죠. 같이 집회하시던 분이에요. 예, 그러면은 국힘이 그대로 이름만 국힘이지 그대로 정광훈 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너무하네. 예? 아니 진짜 거의 지령 수준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 순간 보수가 진짜 괴멸될 거라고 나머지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왜 재집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재집권의 가능성이 김문수는 낮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은 다 할 거고 사실상 지금 좀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다. 근데 만약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 되고 사실상 이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차분하게 인성을 되찾고 그러면은 우리가 재집권할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를 뽑지 않을까. 그때 그게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지금 내가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장해찬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문수 장관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아무리 끌어모아도 절대 대선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분들은 계속해서 중도층에 대한 소구를 하면서도 처음엔 내부 단속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보수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낼 거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는 정광훈 목사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안 나간 보수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김문수 장관이 뭐 국무위원이긴 하지만 거기와 뭐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 그때도 이제 미래통합당 출입하면서 많이 그 현장에 나갔는데 이를테면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 많은 이제 뭐 지금 나오는 뭐 신원식 실장 다들 정광훈 집회에 그때 참석했지만 오세훈 시장도 나갔었어요. 야인일 때는. 근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뭔가 달라요. 아예 거의 주최 측으로 들고 예,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예요. 예. 좀 차이는 있는데 정치라는 게 지금이 중요하니까 이 시점에서 뭐 그렇게 지금 현재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좀 상상하기 싫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4명의 주요 주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원희룡 전 장관도 국면에서 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일단 저 방송 3사 4명을 기준으로 보면 김문수, 홍준표가 아마 서로의 표를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는 잠재적 경쟁자.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그룹. 오세훈, 한동훈이 서로 표를 잡아먹는 잠재적 경쟁자.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좀 긋고 거리를 두는. 그래서 근데 오세훈, 한동훈의 싸움에서는 오세훈 이길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그 원내 의원들의 지지도 꽤 있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 지지층이 맹렬하게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고 증오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보다 한동훈 더 싫다는 보수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오세훈이 한동훈을 잡아먹고 이 축에 이제 한 서게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홍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또 정치 이력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파이가 같다는 거죠. 그럼 김문수, 홍준표 중에서 이긴 쪽과 오세훈이 결국은 빅2로 되게 경쟁하게 되는 결승전처럼 뭐 이게 그런 구도라고 봐요. 그런 구도. 네. 이해가 재밌네. 되죠. 왜냐면 재밌네. 같은 파이니까. 네. 같은 파이끼리 4강이고 네. 거기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실질적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그런 그 양상이지 얘기 않을까. 중에서는 납득이 좀 가는 것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하고 그때 구속되고 법원 뭐 폭동 나고 요 주말에 그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이틀 동안 페이스북 글을 한 5개를 올리더라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뭐 이렇게 그 뚜렷한 게 이재명도 구속하자 이런 얘기를 되게 선명하게 냈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 이런 구도를 본인이 의식해서 그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해요. 내부 표를 얻으려면 단순히 야당을 까는 것으로 표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여당 내부에서 굉장히 소구력 있는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부정선거. 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이 계엄 올바른 계엄이었다. 이 합법적이었다. 그리고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 입장을 분명하게 해줘요. 지금 김문수 후보만 지금 이렇게 김문수 장관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표를 적어도 내부에서 얻어가려면 오세훈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석동현 변호사 있죠. 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출마했었죠. 2번이었잖아요. 네. 정강훈 대표랑 정강훈 자유통일당 전 대표 초대 대표잖아요. 네. 이미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하상 고영일 대변인 그 변호인들 이 두 분 다 전직 대표들이에요. 자유통일당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김문수 이 장관까지 연결돼서 이들은 사실상 정신적인 고통 저기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내부 김문수. 예, 네. 정강훈 이게 사실상 자유통일당에 이중된 거지 국민의힘이 사실상 의석을 108석을 갖고 있어도 사실상 정신은 이쪽에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를 얻으려면 사실상 자유통일당의 재갈을 얻어야 되는 정도의 그런 두 가지 키워드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내부에서 표를 다독여서 중원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그거를 하긴 제가 볼 땐 어렵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밤마다 물 떠놓고 기도할 것 같아요. 뭐야? 명태균 핸드폰에서 제발 오세훈 날려주세요. 나와라. 오세훈 날려주세요. 황금폰. 황금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준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구도와 관련해서 재밌는 논평을 했네요. 찾아보니까 여권 대선 경선은 민심의 오세훈 대 당심의 홍준표 대결이 될 거다. 오세훈 대 홍준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세훈 한동훈 그룹에서 오세훈이 이긴다는 건 저랑 분석이 똑같고 이준석 의원은 어쨌든 김문수 홍준표 그룹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더 높게 평가해서 그렇게 결승 대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서 말한 게 있네요. 네, 재밌네.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힘 지지자들도 김문수로는 어렵다라는 걸 본인들도 안다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 이동학 최고가 얘기했던 게 사실인데 부정선거와 탄핵에 대해서 내부 표를 얻겠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뭐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이게 딜레마인 게 내부표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도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 매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선 경선 후보가 돼봤자 그냥 후보로 끝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건 딜레마죠. 그래서 쉽지 않은 선택인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힘이 망하는 것 같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